안녕하세요. 다울 책사랑방입니다. 그동안 어린이들에 관한 책을 읽어주다 성인을 위한 책을 읽어주려고 처음 선택해본 책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 마빈 토케이어 지음. 이 책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8개의 커다란 챕터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날마다 잠이 안 오는 분들을 위해 한번 들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죠? 오늘 들려드릴 첫 번째 파트, 평생토록 배워도 부족하다. 방대한 지식보다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단순한 지식보다 지혜를 더 소중히 여겨라.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학식을 자랑하지 마라. 하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다. 배우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자신에 대해 스스로 리더가 되라. 습관화된 타성에서 벗어나라. 자신을 뛰어넘어라. 용기는 지성에서, 지성은 책에서 나온다.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스승과 부모는 산과 같다. 배움에는 때와 장소가 없다. 내용으로 들려드릴게요. 평생토록 배워도 부족하다. 방대한 지식보다 배우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배움은 정해진 시기와 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다면 나이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삶에 아무런 목표나 이상이 없는 상태로 이미 정신적인 죽음인 것이다. 배움으로써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청춘이란 나이로 따지는 것이 아닌 정신적인 문제인 것이다. 인간의 삶은 언제나 목적지를 향하고 있지만 그곳까지 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는 결과만을 중시한 나머지 결과의 성패에 따라 삶을 평가하는 것에 익숙한 것은 아닐까. 청춘의 기준은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있거니와 유대인의 생활 방식에 지침으로써 기록해 놓은 탈무드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배워야 한다. 배우는 것이야말로 삶을 영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해야 할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유대인은 하늘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가장 위대한 교사라 할지라도 변화하는 세상에 대처할 현명한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는 언제라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배움은 끝이 없는 길이다. 학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람단에서 유래한다. 람단의 뜻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즉, 방대한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보다도 배우고 있는 사람이 더 존귀하다는 말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이에 관계없이 배움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다. 그들은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대하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을 하는 습관이 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이 질문으로 표출되는 것이다. 불치하문,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나이가 많다고 직급이 좀 더 높다고 해서 궁금한 것이 있음에도 물음을 꺼려 한다면 발전은 없을 것이다. 모르는 것은 물어야 깨우칠 수 있으며 그래야만 누구에게라도 당당한 자신의 지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축적된 지식은 새로운 경험 또는 다른 지식과 융합함으로써 창의적인 지식의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것이다. 유대인의 하브르타 교육 방식이 그러하다. 하브르타 교육은 깨우칠 때까지 계속 묻고 납득이 가지 않으면 논쟁을 한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기 위해 자신의 지식을 다시 돌아보게 된다. 단순한 지식보다 지혜를 더 소중히 여겨라. 포도주는 오래된 것일수록 맛이 좋다. 지혜도 이와 같다. 해가 거듭될수록 깊어진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이다. 지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가슴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유대인은 오랜 시간을 나라 없는 서름과 박해를 받으며 견뎌왔다. 오래전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도시는 불태워졌으며 재산은 빼앗겼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불행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것을 끊임없이 배우며 항상 내일을 위한 도약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언제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희망이 있었기에 고된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었다. 그들에게 내일을 위한 희망은 교육이었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반드시 물어보는 수수께끼가 있다. 만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집이 불태워지고 재산은 빼앗겼을 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야 할까? 하고 어린 자녀에게 묻는다. 그러면 돈을 가지고 라든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달아난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럴 때 유대인 부모는 그것은 모양도 빛깔도 냄새도 없는 거란다 하고 다시 한번 힌트를 준다. 그리고 마침내 중요한 것은 돈이나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지성이라고 가르쳐 준다. 그 누구도 무형의 재산인 지성을 빼앗을 수 없으며 지성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달아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 자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많은 대화를 하며 자라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묻고 깨우친다.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모와 함께 다양한 주제에 논점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스스럼 없이 말하면서 논리력을 키운다. 그 결과 확고한 주체성을 키워나갈 수 있다. 또한 유대인 아이들은 책을 소중히 여기는 전통을 물려받은 부모들의 영향으로 자발적으로 독서를 하는 습관을 지닌다. 독서를 하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독서를 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되면 사고력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자리에서도 정립된 논리와 지식이 있기에 품위가 있으며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다양한 독서의 영향으로 생긴 이러한 자긍심이 바로 지성의 힘이다. 지성이 높은 사람은 자주적인 삶을 확립할 수 있다. 지성의 뜻을 사전적 의미로 풀이해보면
자신이 배우고 깨우치고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을 낳게 하는 정신작용이다. 넓은 뜻으로는 지각이나 직관, 오성 등의 지적 능력을 통틀어 표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성이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시되었는가는 학자가 왕보다도 더 훌륭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공동체 사회에서 존경을 받아온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자랑할 만한 전통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서 대개의 다른 민족들의 경우 왕후, 귀족 혹은 군인이나 돈이 많은 사학가를 학자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두었던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유대인들은 책을 어떠한 물건보다도 소중히 여겼다. 그들에게는 책에 관한 많은 격언이 있다. 여행을 하는 중에 지금까지 읽어보지 못한 좋은 책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책을 가슴에 지니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만일 빈곤한 나머지 물건을 팔아야 한다면 우선 금, 보석, 집, 땅을 팔도록 하라. 마지막까지라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이 책이다. 책은 비록 적이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식의 적이 된다. 책을 당신의 벗으로 삼아라. 책장을 당신의 뜰로 삼아라. 그리하여 그 아름다움을 즐기고 과실을 거두어들이며 꽃을 따도록 하라. 책은 지식의 상징이다. 1736년 라트비아의 유대인 거리에서는 만약 책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은 행위는 벌금을 물게 하는 조례가 정해지기도 했다. 또한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책을 침대에 발치해 두지 말고 머리맡에 두라는 지침이 각 가정에 전해지기도 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지식을 소중히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이 지식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은 지혜였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는 사람은 많은 책을 등에 실은 당나귀에 비유되었다. 지식은 아무리 모아두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을 좋은 목적으로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해가 되며 단지 지식을 모으는 것뿐이라면 책을 쌓아두지 말 것을 경고했다. 지식을 단지 배워 익히는 것에 그치는 것은 모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배워서 익힌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위한 기초일 뿐이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배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 히브리어로 지혜가 있는 사람을 훗햄이라고 한다. 공부를 배우는 학도가 지식을 쌓고 지성을 발휘해가는 동안에 통찰력을 얻게 되고 또 겸허해야 된다는 사실을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을 이루는 말이다. 유대인은 학식과 마찬가지로 겸허함도 중히 여겼다. 자기 스스로 지식이 풍부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행복할지는 모르나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후템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탈미드 후템이라고 한다. 탈미드 후템은 배움에 있어서 게으르지 않으며 많은 사람으로부터 지혜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 탈미드 후템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회 전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들을 존경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였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을 인용하고자 한다. 탈미드 후템과 부자 중 어느 쪽이 더 훌륭할까? 그것은 생각할 것도 없이 탈미드 훗햄이다. 왜냐하면 탈미드 훗햄은 돈의 고마움을 알지만 부자는 지혜의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이다.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질문은 10개의 답을 만든다. 묻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사람은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배울수록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의문이 생기고 그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질문을 하게 된다. 의문을 갖는 것은 배움의 첫걸음이다. 배울수록 의문을 갖게 되어 물음이 많아지며 질문의 수준도 높아진다. 즉, 진리 추구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질문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질문은 해답과 같은 힘을 지닌다. 뇌 과학자들이 연구한 효과적인 교육을 하는 방법에 의하면 지식에 대한 일방적인 가르침은 고루한 잔소리처럼 우리의 뇌에 자극을 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의 교육 방법이 그러했다. 뇌 과학자들은 질문을 하면 뇌가 활성화된다고 말한다.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친절히 답해주고 꼬리에 꼬리를 잇는 방법으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한다. 탈무드에는 훌륭한 물음은 훌륭한 답을 끌어낸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종종 뜻밖의 질문을 받고 놀라는 일이 있다. 그리고 자신도 미처 깨닫고 있지 못했던 멋진 답을 해주는 일이 있다. 그것은 좋은 질문이란 해답과 마찬가지의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특유의 질문법을 사용하여 사고의 능력을 향상시켰던 사람이다. 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문을 활용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했는데 이 질문법을 산파법이라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정치인들과의 소송에서 패하게 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정치인들이 그를 두려워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소크라테스의 예리한 질문, 다시 말해 문제의 본질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춘철살인의 질문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의 질문은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권력자들이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결정적인 질문을 회피하는 이유는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탐욕 때문이다.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우침을 주려고 했던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일이었다.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현명한 행동이다. 질문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발전하게 한다. 지혜는 물음으로써 생기고 후에는 정리되지 않은 말함에서 생기는 것이다. 호기심이 없는 사람은 의문 또한 없다. 배움이란 의문을 갖고 그것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해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지혜 있는 사람이란 훌륭한 의문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도대체 사람이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다. 하지만 의문에서 비롯되어 얻은 확신이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마음 속의 의문은 행동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결국 의문은 행동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다. 생각이 지나치면 오히려 행동해야 할 순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떠한 일을 단행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함으로써 찾아온 기회를 허무하게 놓치게 되는 것이다. 확신에 찬 의문으로 대답하게 행동하는 자만이 승리를 움켜쥘 수 있다. 그때를 포착하지 못한다면 기회를 놓치고 만다. 사람은 무엇 때문에 배우는 것일까? 세상에는 아주 똑같은 상황이 다시 되풀이되는 법은 거의 없다. 유사한 새로운 상황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는 그때까지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직관이다. 직관은 옳음과 그름, 선과 악을 현명하고 빠르게 구별해내는 지혜이다.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 앞에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이다. 산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베테랑 사냥꾼은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항상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것은 오랜 체험으로 스스로 체득하고 단련된 것이다. 현실에서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일이라도 다른 사람의 체험을 간접적으로 배우는 것 또한 직관력을 날카롭게 만드는 일이다. 직관은 한마디로 분명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한 것이다. 한순간의 직관에 따라 내려지는 결단은 그때까지 쌓아 올린 영민한 지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직관은 통찰력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좋을 것이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통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배움의 중요한 요소는 순간적인 통찰력을 얻기 위한 준비이다. 다음 부분은 다음 편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영상 편집하는데 많은 도움 된답니다. 감사합니다.